안녕하세요. 엠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질염 증상들에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매일같이 분비물이 좀 있어서 찝찝하기도 하고, 여기서 난 냄새를 누군가 알아채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마조마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같이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 오늘 준비해 봤고요. 요새 질염 증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진료상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료상균을 구입해서 요새 제품도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쉽게 구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효과를 본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 논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살펴볼 단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단어만 살펴보려고 이 논문을 가져왔고, 살펴볼 단어는 요겁니다. 글리코겐이라고 부르죠. 글리코겐이라는 게 뭐 포도당이랑 글리코겐 사이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바로 그 글리코겐이 여기 보시면은 바지널 pH, 그러니까 질 안쪽의 pH, 산성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영상 전부 다 이해하신 거예요. 한번 이 그림통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볼 텐데, 여기 보면 질 안쪽이죠. 질 안쪽에 있는 질벽들을 확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부분은 질벽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세포들을 나타냈고, 이 안에는 약간 동그란 뭐 보라색도 보이고 검은색도 보이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질 안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질내 세균총, 그러니까 질 안쪽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런 세균들의 모양을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세균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게 질 점맥, 점액들로 덮여있는 점막의 점액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질내 환경이 이 안쪽에, 질 안쪽에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균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질 안쪽이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 환경이면 포도당 먹고 자라는 세균들이 굉장히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칸디다라든가 가데렐라라든가 뭐 유레플라자마라든가 이런 그 세균성 질염이나 뭐 칸디다 질염, 이런 질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은 포도당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유산균, 질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루코스 형태의 포도당보다 글리코겐 형태의 에너지가 많을 때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당이랑 글리코겐 중에서 계속 전환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질 안쪽에 있는 게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균의 종류가 바뀐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상피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이쪽에 지나가고 있을 거야. 혈관 속에 순서는 혈액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양분은 글루코스, 즉 포도당의 형태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 포도당을 이 상피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요.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질 내부로 뿜뿜해서 분비해 줍니다. 그렇게 분비된 글리코겐이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상피세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질 안쪽에 글리코겐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진류산균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진류산균 먹어도 잘 못 살아요. 유산균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은 양의 유산균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잘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 치료의 그 치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보실게요.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했으면 이제 그 유산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에 혈액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혈액 중에 있는 충분한 산소와 그 포도당 같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그 글루코스, 혈당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혈당이 너무 높으면 상피세포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질 내부로 분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혈당이 어느 정도 적절한 그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하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질염이 잘 걸려요. 질염이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으세요. 다른 몸속에 있는 온갖 염증들도 잘 안 낫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분들이 질염이 낫지 않는 이유, 이 혈당이 높기 때문에 그 혈당이 그대로 질 내부로 가서 질 안쪽에 있는 세균에 밥 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 혈당이 빨리 높아질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질염이 잘 안 낫겠죠. 그래서 질염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탕, 초콜릿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료수에도
굉장히 많은 당이 포함되어 있죠. 과일도 굉장히 많은 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 섭취량 모두 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한 식사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이 빨리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샐러드 위주로, 그리고 나물 반찬 위주로 해서 좀 담백하게 그렇게 드셔야지 질염 치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피세포 자체예요. 혈당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상피세포가 튼튼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글리코겐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대로 포도당들이 질렙으로 유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피세포를 항상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상피세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이 상피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했던 혈액, 그 신선한 혈액이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그 의미예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운동은 걷거나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걷거나 뛰면서 골반이 움직이면 특히나 골반각 안쪽으로 혈액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하는 운동을 매일 3, 40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그 운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공급되면 그걸 적절하게 가공해서 글리코겐으로 질렙으로 분비해 놓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이 운동과 단 음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에 목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고 이런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처음에 내원하면 저희가 질내산성도를 체크해봐요. 질내산성도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이런 걸 체크해보고, 아, 이분은 어느 정도의 과정을, 치료 기간을 거쳐서 질내 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건 골반각 내부로 혈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약들을 복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균 활동이 너무 많아서 이걸 미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유산균 높이는데 좀 방해가 많이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항균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질 쪽에 넣는 약재들이 한약재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천연약재로 하는 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항균 효과를 가진 약을 써서 세균이나 곰팡이 활동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 치료들을 다 계획을 해서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유산균을 높이는 것과 동일해요. 저희도 치료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진유산균이 잘 살아나도록 해서 약산성 환경에, 정상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치료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겪으셨던 찝찝한 분비물들이라든가 뭐 냄새나는 증상이라든가 간지럽고 따끔거려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요. 그리고 실제로 STD 검사했을 때도 더 이상 검출되는 균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질유산균을 살리기 위한 방법, 질염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진류산균을 살려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